24페이지까지 했죠. 24페이지. 24페이지는 했나? 25페이지는 안 했어요? 갑이 100번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소유권은 물건이죠. 물건은 뭐예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데 소유권은 뭘 지배한다고? 사용, 수익, 처분을 완벽하게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 수익권만 지배하면 용의물권이고 처분권만 지배하면 담보물권이고 이걸 두 개 합쳐서 제한물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게 이제 소유권의 뜻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은 사람이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을 지배하는 권리. 그것이 소유권이고, 그 다음에 사용 수익을 다른 말로는 뭐란다? 사용가치라고 하고, 처분을 다른 말로는 교환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가치만 지배하면 무슨 물건? 용의물권. 교환가치만 지배하면 담보물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212조. 토지 소유권의 범위. 이거는 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소유권이 위로는 어디까지, 아래로는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 하는 건데, 그거는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사건이 벌어지면 담당 판사가 판단해서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미치고, 정당한 이익이 없으면 안 미친다. 그러니까 뭐 공중으로 수천 미터 상호까지 내 소유권이 미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고압선이 지나가는 정도까지는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지하로도 뭐 지구 중심까지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한 40m까지는 소유권이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미친다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땅속에 있는 물건 중에서 어디까지 또 소유권이 미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땅의 지하를 보니까 토사도 있고 뭐 암석도 있고 물도 있고, 물을 다시 나눠보면 일반적인 지하수도 있고 또 따뜻한 온천수도 있을 수 있다. 그지? 여기까지는 소유권이 미치 안 미쳐? 미치는 거예요. 소유권이 미치는 것은 이런 것들은 토지에 독립되어 있다, 부합되어 있다. 부합되어 있다. 미친다는 말은 한 덩어리다 아닙니다. 부착이 되어서 합쳐져 있다. 물건을 하나로 취급한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강물이 있더라 이거야. 그럼 내 땅속에 있는 강물은 내 것이다 아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 소유입니다. 내 땅속에 있는 강물은 내 것이 아니고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에는 뭐 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독립된 물건으로서 독립된 물건이니까 권리 격해야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업권이라는 권리는 있지만 온천권이라는 권리는 없다. 온천은 부합된 물건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고 물건의 주체가 될 수 없죠. 하지만 강물은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토지에는 별도의 소유권이 격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 정도만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방가로 이번에 미채굴의 강물은 별도로 강업권 취득이 된다. 취득을 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천권은 물건으로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되죠.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개 좀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19조 주의토지 통행권 봅니다. 이건 이제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주로 이제 맹지에서 문제가 된다죠. 맹지. 토지가 이렇게 생겼네. 요 도로가 있고, 이것이 갑의 땅이고 어리의 땅이다. 이런 땅을 뭐란다? 맹지다. 눈먼 땅이 돼요. 이 땅에서 보면 길이 안 보여. 앞에 어리 땅이 탁 막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땅은 죽은 땅이 돼요. 그럼 이 땅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을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길을 여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갑과 을이 합의가 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합의를 통해서 길을 열고 나가는 것이 뭐다? 지역권. 그건 나중에 우리 지역권 해서 볼 거고. 근데 두 사람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합의가 돼, 안 돼? 통로 개설이 합의가 안 된다. 그때 갑이 어떻게? 을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강제로 길을 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것이 뭐다? 주의 토지 통행권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에 이웃 토지를 밟을 수 있냐? 빙 둘러서라도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돌아다녀야지. 남의 땅을 밟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도로가 있다 할지라도 지적도상 도로는 있는데 현재 가서 보니까 기능이 상실됐다. 뭐 도로가 없다든지 그게 집에 앉아있다든지 이런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또
우회를 하는 것이 가다한 비용을 요한다. 이런 경우에도 뭐다? 이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문이 너무 조심해야 될 부분 한 개죠. 주위 토지 통행권, 주변 토지를 통행하는 권리는 통로가 없는 경우에만 된다. X죠. 통로가 있는 경우라도 기능이 상실됐다든지 가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이후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다. 그거 하나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이후 토지를 통행할 때는 뭐 중간을 막 찔러 다니면 안 되겠죠. 그럼 남의 땅을 못 쓰게 만들잖아. 그래서 가장자리, 구석 이런데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서 통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만큼은 우리 지금 피해를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유상이 원칙입니다. 무상통행권이 아닙니다. 유상이 원칙이다. 원칙은.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게 중요한 게 무상통행권도 있어. 어떨 때 무상통행권이 있느냐 하면 지분을 보니까 이것이 100번지고 이것이 100의 1번지예요. 본번이 같다는 점에서 원래는 이것이 뭐다? 한 필지 토지였어. 근데 분할이 됨으로써 이쪽 땅이 맹지가 되어버렸다. 그럼 맹지를 분할받은 사람은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당연히 통행할 수 있고 이때는 통행료를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그것이 무상통행권인데 이러한 무상통행권은 분할이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되지 특별 승계인한테는 적용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갑이 그 토지를 제3자 B에게 매매를 통해서 팔아버렸다. B가 뭐예요? 특별 승계인이죠. 이 특별 승계인은 통행지 소유자인 을하고 협의를 해서 통행료를 다시 정해야지 무상통행권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갑이 이 상태에서 사망을 해버렸다. 그럼 갑의 아들이 상속을 받을 거 아닙니까? 상속은 특별승계, 포괄승계. 이거는 포괄승계거든요. 포괄승계가 무슨 말이죠? 그대로 몽땅 넘어온다고. 그러니까 생전에 아버지가 있던 무상통행권이 자식한테로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포괄승계인은 무상통행이 됩니다. 그런데 특정승계인은 안 된다. 이런 거. 그런 점도 보시면 되겠네. 그것이 무상통행권입니다. 그래서 219조 1항을 한번 볼까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맹지다 말이죠. 그 토지 소유자는 주변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를 하지 않으면 공로를 출입할 수 없거나 가다한 비용을 요한 때에는 이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다.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단, 이 항에 보니까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는 어떻게 된다? 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유상이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유상통행권의 원칙입니다. 근데 내려서 220조를 한번 보세요. 저 밑에 220조. 1항에 보니까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분할이 됨으로써 이제 도로가 막혀버렸단 말이지. 그때는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때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이랬죠. 이게 무상통행권이에요. 그 다음에 전항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1항에서 분할로 인하여에다 주를 한번 쳐보고 2항에서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주를 한번 쳐보고 둘 중에 한 개입니다. 두 가지 경우죠. 일부를 양도한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지분을 보니까 이것이 100번지고 이것이 103번지야. 원래부터 여기 뭐야? 별도의 독립된 필지입니다. 한 필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 땅도 어릴 것이고 이 땅도 어릴 것이고 둘 다 어릴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내 땅이니까 통행에 지장이 있다 없다? 지장이 없죠. 둘 다 지 땅이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현할 때 1인이 1단으로 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1단이 무슨 말입니까? 한 묶음으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알아듣겠죠? 말뜻을.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다가 어디 돈이 필요해서 요 100번지를 갑에게 팔은 거예요. 그게 일부 양도죠.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를 팔은 거예요. 이 분할이 아니죠. 일부 양도했는데 갑이 산 땅이 무슨 땅이요? 맹지를 샀다 이 말이지. 그때는 기존 소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때도 통행료를 준다 안 준다? 이때도 무상통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필지 토지를 가지고 있던 을이 그중 한 필지를 팔 때는 길이 없는 땅을 팔 때는 어떻게 된다? 길을 열고 팔아주라 이런 뜻이죠. 길을 열고 팔아야지 길이 없는 상태에서 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무상통행권은 인정이 된다. 넘어가시고 소유권의 취득 봅니다. 245조가 엄청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거 보니까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 연료되다. 이걸 이제 줄여서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유 취득시효. 이제 시효가 무슨 말이냐 하면 시효는 두 종류가 있죠. 시효란 말은 말 뜻 자체가
법률이 정하는 시간이 경과하면 그 효력으로서 이런 뜻이야. 시간이 경과하면 그 효력으로서 권리가 소멸되면 소멸시효고 권리가 취득되면 뭐다? 요걸 취득시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취득시효.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다? 취득시효를 보고 있는 거야. 소멸시효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취득시효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취득시효는 부동산, 동산. 부동산만 보는 거야. 동산은 우리가 취급을 하지 않으니까 볼 필요가 없고 무조건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근데 점유 취득시효는 요건이 어떻게 되냐? 일단 타인의 부동산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점유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점유 형태가 소유여사로서, 소유여사가 무슨 말이죠? 자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소유여사. 자주. 그리고 팽원, 공년 드러내놓고 떳떳하게 몇 년? 20년을 어떻게? 계속 점유. 중간에 점유가 단절되면 안 됩니다. 계속 점유. 그러면 막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이것이 점유 취득시효.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는 일단 타인의 부동산을 내 명의로 등기를 해야 돼. 남의 부동산을 내 명의로 등기한 채로 점유를 개시하는데 그 점유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자주, 평온, 공연하게. 몇 년? 10년 계속 점유하면 되겠죠. 근데 기간이 지금 반으로 줄어들었다. 반으로 줄어드는 대신 요건이 추가됩니다. 그 추가되는 요건이 뭐냐면 선의무과실이에요. 선의무과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타인의 부동산을 내 명의로 등기한 채로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개시했어. 점유 개시 시점에 있으면 선의무과실인데 10년 내에 선의일 필요는 없고 점유를 개시해서 평온공연하게 몇 년? 10년이 경과되면 그때는 별도로 등기를 할 필요 없이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즉시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이것이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근데 시험은 뭐가 중요하냐? 점유 취득시효가 중요합니다. 매년 나오는 것이 이거예요. 점유 취득시효를 잡아야 돼. 판례도 엄청 많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분쟁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관심 대상이죠. 많습니다. 이제 봅시다. 이런 거예요. 기초만 한번 잡아볼까? 점유 취득시효. 갑의 명의로 등기된 갑 소유의 토지를 을이 80년 1월 1일부터 점유를 해서 2003년 1월 1일 현재까지도 점유하고 있다. 몇 년 점유했어요? 23년을 점유했죠. 그런데 을이 지금 시점에서 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싶다. 그럼 몇 년의 기간이 필요할까? 20년의 기간이 필요하겠죠. 저기 20년이 필요하다. 그 20년 기간의 출발점을 뭐라죠? 기산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산점. 여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출발점이. 기간을 산정하는 시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산점은 원칙은 언제부터? 점유 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점유 기간 중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없다. 그럴 때는 임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산정할 수 있고.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원칙으로 돌아서 점유 개시일로 타는 거예요. 그 임의로 산정한다를 다르게 표현하면 역산도 허용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산이라는 것은 여기서 거꾸로 계산해서 20년이 만족되는 날짜가 이제요. 83년 1월 1일 되겠죠. 요 20년 만족되면 되니까 역산도 허용. 그러니까 요 구간 내에서는 내 마음대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원칙으로 돌아서 점유 개시일로부터 하는데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가 주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95년도 3월 1일 날 을이 점유하는 동안에 갑이 그 토지를 A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버렸다. 점유 기간 중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생겼죠? 그때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항상 언제부터? 최초의 점유 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가다가 20년이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2000년 1월 1일 날 시효가 완성이 되겠죠. 그럼 시효가 완성이 되면 시효 완성자인 을은 항상 누구를 상대로?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시효 취득을 주합니다. 그럼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의자가 누구예요? A죠. 그래서 A를 상대로 A가 95년부터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A를 상대로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소유권을 방치해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95년도 3월 1일 A가 등기를 넘겨받고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점유는 누가 하고 있다? 그 토지는 어리지면 점유하고 있죠. 그럼 A가 정상적인 소유자라는 건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될까? 내 땅에서 나가라. 토지를 돌려받아야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몇 년? 5년이 넘어버렸어. 앞 사람이 몇 년? 15년. 합 사람은 몇 년? 20년. 그러니까 20년간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 놓으면 국가도 법도 보호를 해준다 안 해준다. 그걸 우리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연습했죠. 예? 그런 취지가 숨어 있어. 그래서 어리 등기 주세요 하면 A는 뭐야? 등기를 주고 조용히 물러나라. 땅 뺏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01년도 3월 1일 날 갑이 이제 A는 없고 B에게 땅을 팔고 등기를 넘겨줬다. 이 경우도 점유기간 중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생겼죠. 그럼 이때부터 계산할 것이고 이때 시효 완성될 거 아니야. 아까 규칙이 뭐였지? 항상 어른 누구를 상대로?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자에게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이 경우는 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의자는 갑이지. B가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의 등기 명의자인 B를 상대로 해서는 시효 취득을 주장한다 뭐 한다. 주장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0년 점유 기간이 완성이 됐다 할지라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아이가 이 어른 등기를 했어 안 했어요? 등기를 하기 전이니까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니까 물권자야 채권자야? 채권자죠. 그래서 어른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채권적 지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넘겨받은 B는 지금 소유권을 취득해서 무슨 지위를 가지고 있다? 물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권자하고 채권자하고 충돌하면 누구 우선? 물권자가 이기거든. 그래서 이때는 채권자는 물권자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등기 따라 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그렇다. 그런데 심정 가서 뭐 이렇게 이유를 따지고 있을 수는 없거든. 심정하면 막 시간이 어찌 빨리 간지 날아가요 그냥. 출발했는데 좀 있으면 5분 남았습니다 이러거든. 100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걱정을 괜히 하는 사람들이 또 가서 또 화장실이 또 급하면 어떡할까 이래가지고 졸갑증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걱정 안 해도 돼. 금방 넘어가 버려요 그냥. 언제 간지도 모르고 그만큼 집중을 하기 때문에 집중. 그러니까 시간 간지 모릅니다. 그리고 1분당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너무 엄청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림을 그리면 요 정도인데 말로 하면 이게 얼마나 말이 많겠냐고. 막 문제만 해도 몇 줄이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중간에 가다 막 놓쳐버리고 이러니까 간단하게 공부를 하는 방법을 자꾸 연습해야 돼. 복잡하게 하지 마. 그래서 이유는 아까 이유대로 그렇게 했는데 이유를 알 필요는 없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가 딱 나오면 시효 완성 당시의 기준점을 잡고 시효 완성 전의 삼자한테는 내가 뭐 한다? 이긴다. 시효 완성 후의 삼자한테는 못 이긴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시효 완성 전의 삼자한테는 내가 다 이겨. 그러니까 시효 완성 전에 그 등기에 붙어있는 저당권, 전세권, 소유권 할 것 없이 내가 등기를 딱 청구하면 어떻게 돼? 깨끗하게 소멸한다. 깨끗하게 소멸하면 내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시효 완성 후의 삼자한테는 이게 못 이겨. 못 이기니까 시효 완성 이후에 저 토지에 붙은 저당권, 전세권을 내가 다 떠안아줘야 돼. 그러니까 의시취득일을 할지라도 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시효 완성 후의 것은 내가 떠안아야 되고 시효 완성 전의 것은 깨끗하게 소멸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다시 연습을 합니다. 아까 점유기간 완성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되니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 청구를 취득한다. 등기 청구를 취득하는데 이 당시에 어른 소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물권자야, 채권자? 채권자니까 채권자가 청구하면 그거는 무슨 청구권이요? 그래서 시효 완성자가 등기 명의자에게 청구하는 그 등기 청구는 성질이 뭐다? 채권적 청구이다. 채권적 청구이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점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권리를 행사하는 걸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멈춰있다. 뭐 그 정도. 좀 요거까지 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하여튼 등기를 청구하면 갑은 이제 뭘 알게 됐을까? 자신의 토지가 을에 의해서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됐다는 것은 갑에게는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생겼다. 이런 뜻이야. 근데 넘겨주고 싶어? 싫죠. 싫어서. 그래서 어떻게? 01년도 3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B에게 땅을 팔고 등기를 넘겨줬거든. 요 B를 여기로 끌고 온 거예요. 보다시피 B는 시효 완성 전의 3자, 후의 3자. 시효 완성 후의 3자니까 내가 이게 못 이겨. 못 이기니까 등기를 넘겨받은 B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그럼 나는 소유권 취득을 해 못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 취득 시효는 시효가 완성될 때에서 꼭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보장이 없어. 내가 시효 완성 이후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와 버리면 나는 소유권 취득을 한다, 뭐 한다.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갑이 매매를 하고 돈을 한 3억을 받았더라 이거죠. 요 돈이 무슨 돈입니까?
내한테 넘겨줘야 될 땅을 팔고 받은 돈이죠. 그러니까 어른 갑을 상대로 뭘 청구한다? 땅 대신 받은 돈을 내한테 주세요. 땅 대신 받은 돈을 달라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셨어요. 근데 그 손해배상의 근거가 문제예요. 그걸 채무 불이행으로 볼 것인지 불법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는데 논리적으로 채무불이행은 될 수 없는 것이 갑과 을은 계약을 맺은 바가 있다 없다? 계약을 맺은 바가 없거든. 그러니까 채권 채무가 없어.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 채무불이행 없고요. 그래서 뭐 불법행위가 되는데 무슨 불법을 했을까? 지금 현재 갑이 을에게 넘겨줘야 될 땅을 안 넘겨주고 01년도 3월날 B에게 팔 당시에 을은 지금 채권이라는 재산권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을의 등기청구권이라는 이 채권적 재산권을 침해한 거야, 갑이. 을에게 넘겨줄 등기를 안 넘겨주고 B한테 넘겨줘 버린 자체가 을의 채권이라는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남의 재산을 침해한 것은 적법이야, 불법이야? 불법이죠. 그래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 금액은 매매대금 전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3억 다 내한테 넘겨달라. 땅을 파는 다음 다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내가 B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B가 소유권을 취득한 01년 3월 1일 날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20년이 또 넘어간 거예요. 지금 현재 21년 3월 1일 현재까지도 을이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 우리 한 40년 점유한 거야. 그럼 점유 시효 취득, 이 시효가 완성될 당시 등기명의자가 누굽니까? B 아니야, B. 그러니까 아까 규칙대로 시효 완성 당시 등기명의자인 B를 상대로 시효 취득을 주장한다, 뭐 한다? 주장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B한테 주장 뭐 하지만 이때부터 다시 20년이가 되면 그때는 새로운 취득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때는 B를 상대로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2차 취득 시효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정도가 이제 대충 점유 취득 시효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이 정도 일단 봅시다. 오늘은 간단하게 기본 개념을 잡는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쭉 훑어나가겠습니다. 245조, 이 중요한 조문이죠. 20년간 줄치고 소유의사로, 소유의사를 다른 말로 치면 자주입니다. 자주 평온 공인에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마지막에 뭘 해야 된다?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꼭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서 이 항은 등기부 취득시예요. 근데 오늘은 이건 안 볼 거예요. 등기부 취득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게 쉬워, 이거는. 남의 땅을 등기한 채로 이렇게 10년이 넘으면 그냥 스님과실 소유권 취득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247조를 봅니다. 저 밑에 법정은 247조.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줄치고 오늘 요거만 보면 되겠네.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등기를 한 지금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으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등기가 됐죠. 그럼 소유권을 취득했네. 근데 등기한 지금부터 소유자가 아니고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년 전부터 내가 소유권자인 걸로 취급이 된다.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어른 누구 땅을 사용했다? 자기 땅을 사용한 거예요. 따라서 토지 사용료를 갑에게 줄 필요는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게 소급이에요. 등기한 때부터가 아니라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인정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밑에 시효 중단 이거는 시험하고 크게 관계없으니까 안 봐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공동소유를 봅니다. 28페이지. 공동소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유입니다. 공유. 공동소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100번째 토지가 한 필지 있다. 그럼 소유권은 몇 개 있어야 될까? 반드시 한 개 있어야 되죠. 왜 그럴까? 소유권과 소유권은 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이 두 개 있을 수는 없거든. 그걸 우리가 일물 일권주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한 개의 소유권을 소유자는 반드시 한 명만 있어야 될까? 요거는 여러 명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요걸 뭐란다? 공동소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의 소유권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근데 이 공동소유의 형태가 세 가지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것이 뭐예요?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첫 번째 구별 기준이 지분입니다. 지분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몫이에요. 자기 몫이. 공유는 자기 몫이 있습니다. 합유도 있죠. 근데 종유는 자기 몫이 없어.
그 다음에 지분의 존재만 가지고서는 공유하고 하부가 또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단계를 더 나가서 지분이 존재한다면 지분을 분할하고 그 다음에 양도하고 상속받고 담보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냐 이걸 놓고 공유는 뭐예요?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근데 하부는 지분은 존재하지만 지분의 분할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부는 일방이 죽어도 상속도 안 되는 거예요. 하부 지분이. 그리고 종류는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몇 분은 몇, 가반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고 모든 재산권에 대한 것은 어디서 결정한다? 사원총회, 구성원들의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유물에는 어떤 것이 있냐? 뭐가 있다고? 상속재산. 이 상속재산이 가장 대표적인 공유물이에요. 그 다음에 하부재산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합재산. 여기서 말하는 조합은 우리가轻易 알고 있는 그 농업협동조합 이런 것이 아닙니다. 농업협동조합 이런 것이 아니고 동업자들의 공동재산을 말합니다. 동업자들의 공동재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갑과을이 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했네. 기쁘겠죠? 우리도 다 합격을 하고 싶다, 그지? 열심히 해서 올해는 합격하셔야 돼. 갈수록 힘들어진다 했죠? 상대평가로 바뀌면 벌써 겁먹는 사람이 있네. 상대평가로 바뀌면 지금 한 2만 명, 2만 5, 많이 뽑을 때 2만 3천, 4천 명씩 뽑던 것이 1만 명 이하로 합격 수가 줄어들겠죠? 1만 명 이상은 뽑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지금부터 합격하기가 몇 배로 어려진다, 두세 배로 어려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60점만 넘으면 무조건 합격이요. 그런데 상대방을 바뀌면 어떻게 해? 그 선이 없어. 수급 조절에 따라서 카트라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공무원 시험처럼. 그러니까 카트라인이 80점이 될지, 70점이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한 70점, 80점 넘어버리면 조금 이 나이가, 연식이 있는 분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 60점, 보통 합격자들 보면 60점 그 언저리에서 간당간당하게 다 합격하거든. 60점 커트라인에서 플러스 5, 마이너스 5, 요 딱 거의 다 몰려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합격을 해도 5점 이상 넘어가서 합격하는 사람 많이 없고, 떨어져도 5점 밑으로 떨어진 사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두 개 차이로 떨어지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간질간질하게 그래 떨어지거든. 근데 이것이 이제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60점 커트라인 선이. 그러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한 기간 한 3년 정도 안 주겠습니까? 이제? 제 아무리 야박해도 3년 유예기간 동안에 끝내줘야 된다고. 근데 3년이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공부를 해보시면 금방이에요. 오래 했는데 불이 타격을 받아 이제 안 된 거야. 그러면 다음 해에는 1차 해, 2차도 해. 2차도 같이 합니다. 그럼 첫 해는 중간쯤 하다가 도저히 능력상 2차는 못하겠다 싶으면 2차 포기하고 1차만 하는데 딱 걸려줘야 되는데 안 돼버린 거야. 그럼 그 다음에 할 때는 아까운 거예요. 내가 1, 2나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2차까지 같이 하기 쉽다고. 같이 하면 양이 늘어나가지고 또 힘들어져. 근데 요때도 가감하게 2차를 뿌리고 1차만 했으면 좀 성사가 있는데 2차까지 하는 바람에 또 좀 안 돼버렸다. 그럼 3년째야 그냥. 금방 간다니까 그게. 시간이 금방 가. 그리고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학원에 오면 세월이 어찌 빨리 간지 몰라. 지금 우리 벌써 2달이 지나갔잖아요. 이제 10달 남았거든. 시험 날짜까지가 10달 남았으니까 시간은 충분한데 그 10달이라는 시간이 결코 더디게 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 팍 떠온다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야? 민법이죠. 중에서 과목이 처음 공부할 때는 절반 이상의 비중을 둬야 될 과목이 민법이라고. 어렵고 양도 많고. 그러니까 초장의 민법을 빨리 잡는 게 유리하다고. 날씨도 추운데 요 아가 앉아있는 분들은 잘한 거예요, 선택을. 근데 아는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 근데 궁금하다, 그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녹화한 거 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달라. 이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와서 듣는 거하고는 기억력의 지속도가 다릅니다. 그 누가 똑같은 거 뭐 한다고 오겠냐고, 그저 앉아서 가만 보면 있지. 그래서 와서 직접 듣는 것이 오래오래 기억이 되냐고. 오래오래 가니까. 그래서 오는 거 아니겠어?
수 빼먹고 이러면 안 돼요. 가봐야 어디 가겠노? 저기 집에 앉아 있겠지. 추부가 이제 안 올라오고 이제 여러 가 있을 거야. 아마. 굴 밖에서 푸득 이런 사 오면 좋은데, 그지? 빼먹지 말고 열심히 다니세요. 그래서 각각이 중개사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네. 근데 혼자서 단독으로 사무소를 열라 하니까 겁도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갑이 5천만 원 내고 을이 5천만 원 내고 A라는 합동사무소를 열었다. 합동사무소 재산이 얼마예요? 1억이죠. 요걸 말한다. 하부재산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동업자들의 공동재산을 하부재산이다. 이 동업자들이 동업계약을 뭐랍니까? 조합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농업협동조합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조합계약에서 발생하는 공동재산을 하부재산이다. 지분이 있어 없어? 있어. 각자 출자액에 비례해서 2분의 1씩 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을이 사망을 해버렸어. 그럼 을의 요 2분의 1 지분이 을의 아들한테 상속이 돼야 안 돼?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상속이 될 수도 없는 것이, 상속이 되면 을의 아들이 을의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 친구하고 같이 합동사무소를 한다는 건데 이 중개사 자격증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 친구 갑은 을하고 합동사무소를 하기로 했지 을의 아들하고 하기로 원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하부 지분은 지분은 있지만 상속도 안 되고 분할도 안 되고,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뭐야? 동업관계가 끝나야 분할이 돼. 분할도 안 되고 지 마음대로 양도할 수도 없어요. 전원동의를 봐야 돼. 그리고 담보제공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하부재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하부재산은 크게 뭐 시험하고는 많이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류는 뭐가 있냐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비법인 사단은 보다시피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다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재산권을 가질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누구? 사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야. 비법인 사단이 소유하는 게 아니고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총재산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다? 교회재산이라든지 문중재산, 종중재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시골의 마을 공동재산이라든지 동창회 친목회재산 이런 것들이 하부재산입니다. 종류재산이죠. 이 지분이 없어. 모든 것은 사원총회, 그러니까 교인들이 총회를 통해서 종중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셋 중에서 시험에서 매년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공유입니다. 공유가 중요해요. 공유를 잡으셔야 돼. 자, 공유가 뭐고 물어보면 요 그림을 읽으면 되겠죠. 하나의 소유권의 수인의 소유자가 각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지분의 분할 양도가 자유롭게 인정되는 소유 행태로서 상속재산이 대표 케이스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읽는 연습 몇 번 하면 될 거예요. 개념 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유에 대해서 이제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그 표가 나와 있죠. 하부 종류는 뭐 시험하고 크게 관계 없으니까 난주 전체에 봐도 되고, 공유를 봅니다. 공유.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다 이런 나와 있죠. 그 말은 분할이 자유롭다 이런 뜻입니다. 지분이 존재하고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지분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 집단적 성격이 좀 약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의인은 뭐 하나의 소유권이 수인에게 양쪽으로 분할되어서 기속하는 행태로서 공유 지분이 있다 없다? 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의 처분은 자유입니다. 여기까지 봤다, 그지? 지분 처분은 자유다. 그 다음 밑에 내려서 쭉 분할도 자유다지 아니다. 분할도 자유가 원칙입니다. 근데 금지특약을 맺으면 또 금지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처분, 변경, 사용, 수익, 뭐 보존행 이런 것들은 규칙입니다. 규칙. 저번에 우리가 아버지가 자동차 한 대를 남기고 사망했다. 그럼 그 자동차를 어떻게 사용한다? 사용 수익은 전부를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한다 이랬죠. 그 다음 보존 조치는 어떻게 한다? 고장난 자동차 고치는 건 뭐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각자가 단독으로 한다. 그 다음 저번에 처분 변경은 어떻게 한다? 뭐 전원 동의를 거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넘어와서 공유물 분할 청구입니다. 268조. 이건 이런 거예요. A라는 아버지가 4억짜리 토지 한 필지를 남기고 3월 10일 날 사망을 했다.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됐는데 그에게는 갑과 을이라는 두 명의 자식이 있다. 그러면 하나의 토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는 무슨 소유? 단독 소유였죠. 그런데 사망과 동시에 소유자가 몇 명? 두 명이 됐어요. 하나의 토지에 수인의 소유자가 있다.
일단 공동소유란 거 알겠죠? 그리고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행위 2분의 1, 동생이 2분의 1 지분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동생이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하면 분할에 응해야 돼, 안 응해야 돼? 응해야 되죠. 분할도 자유.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각자의 지분을 가지고 분할을 자유롭게 인정받는 이런 소유 행태를 말한다? 공유다. 상속재산이 가장 대표적인 공유물이에요. 공유물. 그럼 공유물 분할을 어떻게 할 거냐? 동생이 형님 토지 분할합시다. 그럼 형은 분할에 응해야 돼? 응하면 어떻게 돼? 협의를 통해서 분할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무슨 분할? 합의 분할이 원칙입니다. 근데 형님이 분할에 응하지 않는다.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땅 갈라달라 난리를 치냐. 가만히 있거라. 형님이 알아서 떼줄게. 동생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 기분 나쁘죠? 그 형님 거야, 내 거야? 내 걸 내 가져가겠다는데 형님 무슨 재주로 지가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떼줄게 이래서 하니까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형님 상대로 이제 소송하는 거야. 응하지 않으면. 말 안 들으면 소송해야지 뭐. 그게 뭐야?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고 그로 인해서 분할이 되는 걸 말한다? 재판 분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판 분할. 그러니까 뭐가 원칙이에요? 합의 분할이 원칙인데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재판 분할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분할의 형식은 어떠냐? 해물 분할이 되면 해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물 분할. 자, 토지는 해물 분할이 될까 안 될까? 되겠죠. 토지는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판사가 이렇게 자르든 저거 둘이 합의해서 이렇게 자르든 자르면 돼. 네 가지고 내 가지고. 그래서 현재 물건 그 자체를 분할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근데 해물 분할이 안 될 수도 있죠. 아버지가 뭐 자동차를 남겨왔다든지 자동차를 남겨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소를 한 마리 남겨왔다. 항소 이거 분할돼야 안 돼. 소를 이렇게 잘라버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죽어버리니까. 이럴 때는 팔아야 돼. 팔아가지고 돈으로 분할하는 게 뭐지? 대금 분할이야. 대금 분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격배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격배상. 이 가격배상이 무슨 말이냐면 시골에 아버지가 토지를 남겨서 사만했는데 형님은 농사 지으니까 땅이 필요해. 근데 동생은 도시에서 뭐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땅이 필요 없다고. 그럼 땅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굳이 땅을 가져가라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토지 한 필지를 갑이 그냥 다 가져가고 동생한테는 뭘 주면 될까? 분할 당시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감정을 해서 돈으로 주면 되겠죠. 그런 것을 말한다? 가격배상. 또 이 가격배상하고 대금 분할이 혼란이 생기면 안 돼. 대금 분할은 뭐지? 팔아가지고 반씩 나누라 이런 뜻이고 가격배상은 안 팝니다. 한 사람이 가져가고 나머지 지분권자에게는 돈으로 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셋 중에 한 개를 합의를 통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판 분할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물 분할의 원칙이고 안 될 때는 개매를 해서 대금 분할한다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할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유물 분할은 자유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분할 금지 특약을 맺으면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네. 행위 동생을 보고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토지 분할한다고 또 소송 붙고 이러면 보기 안 좋으니까 5년간 우리 분할하지 말자. 그럼 동생이 좋습니다. 합의 봤죠, 그지? 그럼 5년간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근데 5년 기간이 끝났어. 근데 행위 와서 우리 한 번 더 연장을 하자. 동생이 줘서 한 번 더 갱신도 할 수 있어. 갱신을 하더라도 몇 년? 5년을 초과하면 안 돼. 그러니까 최대한 몇 년? 10년간은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법 조문 봅니다. 29페이지 저 위에 268조.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끊고. 요 가지 뭐예요? 원칙. 저번에 법전 읽는 법을 연습했죠. 그 1항에 있다 다음에 마침표야 심표야. 마침표가 한 문장이 끝난 거예요. 이런 걸 말한다. 본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 뭐라고? 268조 1항 본문이라면 요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본문까지가 원칙입니다. 본문은 원칙. 그 다음에 그러나 돼 있다. 그지? 그러나를 한자로 고치면 단서조항이죠. 역접조사, 순접조사. 역접이죠. 그러니까 앞에 청구할 수 있다를 끝났으니까 그러나 뒤에는 뭐가 나와 있을까? 청구할 수 없다로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경우는 청구할 수 없다? 5년간 분할하지 않냐. 그래서 약정을 하면 청구할 수 없다. 분할 청구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전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면 돼.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부터를 말한다. 단서. 그러니까 268조 1항 단서이라면 뭘부터 봐야 될까? 그러나부터 읽어야 돼. 단서이라면. 본문이라면 있다. 그까지를 읽어야 되고. 본문은 원칙, 단서는 예외입니다. 원칙은 분할이 제한인데 예외적으로 5년간은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다. 자, 2항을 봅니다.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분할 금지 특약을 지금 갱신했죠. 한번 연장한 거야. 하더라도 몇 년? 5년을 넘지는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몇 년? 10년은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그렇게.
그 다음 내려서 269조 분할의 방법. 뭐가 원칙이에요? 합의 분할 원칙이죠. 그래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뭘 한다?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협의가 성립되면 협의된 대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순차적으로 재판 분할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 항을 보니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렇게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원칙이란 말입니까? 현물로 할 수 있으면 현물로 분할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 법원에 부분의 경매를 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경매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말은 경매를 해서 돈으로 분할해라. 이게 대금 분할이죠. 대금 분할. 그래서 내려가서 분할의 방법. 협의한 분할은 뭐 해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셋 중 한 개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필요적 공동소송 하는 말이 보이죠. 그 말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제가 5명이다. 그럼 분할할 때 한 명이라도 빠지면 돼? 안 돼? 안 돼. 전원이 협의 절차에 참여해야 되고 재판할 때도 이렇게 전원이 분할에 참여해야 됩니다. 한 명을 빠지면 안 된다. 이게 뭐야?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공동소송. 그리고 행성의소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할 청구권은 말이 청구권이지 사실은 이 청구권이다 행성권이다. 행성권이 무슨 말이죠? 일방적으로 하고 상대방은 선택권이 없다. 이게 행성권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동생이 일방적으로 형한테 분할을 요구해 오면 형은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다. 분할에 응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형은 선택권이 없이 분할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단어를 그렇게 한 개 한 개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다 넘어가시고 분할에는 한 명만 들어가면 안 돼. 반드시 다 참여해야 됩니다. 5명 중에 한 명이 빠질 뻔하면 어떻게 될까? 한 명 빠지면 그거는 분할이 무효예요. 다 들어가요. 넘어가고 지상권 봅니다. 279조 30페이지. 일단 지상권은 지자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건물과는 관계 있다 없다? 건물과는 관계 없고 어디에? 토지에만 관계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상권. 개념 한번 볼까요? 자, 갑의 토지를 어디 빌려서 건물을 짓고 싶다. 그럼 땅을 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임차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갑과리 그 중에서 뭘 선택했다? 지상권을 선택한 거죠.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두 사람이 이제 계약을 맺은 거예요. 합의를 보고 그리고 합의 사항을 등기로서 공시를 하면 을에게는 합의된 대로 뭐가 발생한다? 합의된 대로 뭐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을이 갑의 토지를 빌려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냐?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도 있고 수목을 식재해서 소유할 수도 있고 이런 등등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이걸 말한다? 지상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이 뭐고 물어보면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지상권은 남은 땅을 사용 수익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 성질이 뭐다? 용익물권이다. 혹시 건물이 뭔지 모르는 거 아이가? 건물. 건물이 뭐지? 사람이 만든 것으로서 기둥과 지붕과 벽을 갖춘 게 건물이야. 벽이 없으면 그건 공작물이야. 공작물.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건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공작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요즘 버스 정류장 보면 공작물이죠. 버스 정류장에 기둥이 있어 없어? 요새는 버스 정류장이 잘 돼 있잖아요. 옛날처럼 버스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잖아. 기둥도 있고 지붕도 있죠. 근데 벽이 있어 없어? 벽은 없죠. 벽이 있으면 이제 버스 못 하잖아. 그러니까 벽이 없지. 그런 것을 공작물. 전봇대, 도로, 철도, 다리 뭐 이런 거 다 광고 타면 다 공작물이죠. 무덤은 갑자기 무덤 하니까 또 말하면 뭐야. 묘. 무덤이나 묘나 같은 거 아이가? 묘는 한자고 무덤은요. 순수 우리말 아니에요. 무덤이 좋은 말이다 따져보면. 묻었다 해서 무덤이 놓은 거 아니야. 무덤의 어원이 묻었다 아니에요. 묻었다. 묻었다니까? 무덤. 얼마나 좋은 말인데. 우리말을 써야 되는데, 야. 아주 그냥 한자로 쓰면 좋아 보여.
요즘은 또 이제 영어를 좀 섞어서 또 뭐 있어 보이는가. 내가 보면 약간 사대주의적 특성이 많아. 언어적 사대주의가 많다고. 그래서 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냥 무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응?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엄마들이 그랬잖아요. 남새봐 이런 말 썼죠, 그죠? 남새를 말 못 들어봤어? 남새를 한자로 쓰면 채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채소. 순수 우리말은 남새죠, 그죠? KBS 우리말 겨루기를 보다듯이 뭐 좀 좋은 우리말이 많이 있다고. 남새 얼마나 정겹냐, 남새. 그 단어가 많은 게 이제 정구지야. 정구지, 소풀, 또 뭐라노, 부추. 이게 말이 많다니까, 이게. 소풀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어릴 때 소풀이 했거든, 이걸. 이제 소풀의 어원이 뭐냐면, 그 이파리가 소나무 이파리처럼 생긴 풀이다. 그래가지고 이 소풀이 된 거야, 소풀. 이파리가 소나무죠. 요즘 나오는 정구지는 말이지. 잎이 넓적해가지고 무슨 이게 판지, 부춘지 구별도 안 되는데, 옛날에 우리 재래종 소풀, 재래종 정구지는 이 소나무 이파리 같아. 가늘고 향도 엄청 진해요. 우리도 이제 밭에다 어서 오세요. 밭에다 심어가지고 우리 재래종에 우리 시골에 가서 뿌리를 캐와가지고 설대 가가지고 큰 이거 화분을 몇 개 사가지고 그걸 산에서 파가지고 그걸 심어가지고 우리가 먹으면 맛있어 그게. 소풀이. 해봐. 근데 이 뿌리가 귀해요. 재래종 뿌리가 구하기가 귀해. 요즘 뭐 대동전 데 가면 막 보리팔처럼 넓적하게 올라오는 그거는 향도 별로 없고 맛도 별로 없는데, 재래종은 이파리도 쪼맨하고 얇고 향이 진해. 근데 밑에 보면 그 달래 뿌리처럼, 달래 알아요? 달래 뿌리처럼 그 뿌리가 요만하지, 요만한 뿌리가 있어. 그걸 이제 캐다가 심어 놓으면 그 띠듬에 이제 놓는다고. 잘라 먹고 또 잘라 먹고. 근데 이게 가장 좋은 비료는 재야, 재. 재를 뿌려주면 잘 커요. 재를 뿌려주면. 근데 이 재가 있나? 아파트에 사는데. 키워야 좀 그렇죠. 하여튼 무슨 이야기도 엮여서 공작물. 건물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기둥과 지붕과 배를 갖췄고, 공작물은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건물이 아닌 것이 공작물입니다. 그 다음에 수목은 나무니까 뭐 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소유할 목적으로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치료를 줘야 되느냐? 원칙은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약정을 하면 지급을 해야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2년 연체를 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상권 내용입니다. 그래서 279조 봅니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뭘 한다고?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되죠. 그게 지상권의 뜻입니다. 그 다음 280조로 내려가면 존속기간이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재단기간입니다. 재장기간이 아니고 뭐라고? 재단기간이야. 재단기간을 다르게 표현하면 최소한 보장기간, 이런 뜻입니다. 최소보장기간입니다. 재단기간. 그래서 그 1항에 보니까 그걸 이제 다 열심히 적는 거야, 그지? 그거 딱 있는데 뭐 적어 샀노? 1항에 봐라, 쭉 가다 보니까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게 무슨 말이고? 최소한 보장되는 기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1호, 그 동그라미 1번은 1항으로 읽고, 밑에 그냥 1, 2, 3 돼 있죠? 그거는 호로 읽는 거야. 1항 1호, 1항 2호, 이렇게 법전 읽을 때 1호, 2호, 3호 이렇게 돼 있죠. 자, 1호에 보니까 쭉 가다가 견고한 건물 줄치고, 수목 줄치고, 그러니까 남은 땅을 빌려서 그 땅에 뭘 했다고? 콘크리트처럼 견고한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는다 할 때는 최소 보장기간이 몇 년이다? 30년 동안 치고, 30년 동안 치고. 그 다음 2호를 봅니다. 전호 이외의 건물을 소유를 못한다. 전호 이외의 건물 줄치고. 뭐예요, 이거? 견고한 건물이 아닌 건물, 이 말이죠. 전호 이외의 건물이 뭡니까? 견고한 건물이 아닌 건물, 이 말 아니야. 그러니까 저 시골에 있는 목조 건물 이런 거야. 그거는 몇 년? 15년 동안 치고, 15년. 그 다음에 3호에 보니까 공작물 동안 줄치고, 그거는 몇 년? 5년. 자, 전봇대를 씌운다.
땅을 빌렸다. 최소 몇 년? 5년. 광고탑을 세우고 싶다. 땅을 빌린다. 최소 몇 년? 5년. 자, 3년 기간을 정하면 어떻게 될까? 5년. 10년을 정하면 10년이 되는 거야. 재단 보장 기간이니까. 콘크리트 건물을 지기 위해서 땅을 빌린다. 25년을 정했다. 30년. 25년, 30년. 기간 안 정했다. 30년. 35년을 정했다. 35년 이래야 돼. 30년이 못 미치면 30년 올려주고 넘어가면 그대로 이제 하는 거야. 재단 기간의 뜻을 알겠죠? 그리고 재장 기간은 규정이 없습니다. 연구 무한도 됩니다. 그럼 이제 한국전력에서 갑의 산위에다가 송전탑을 세운다. 공작물이죠? 재단 기간은 5년이지만 재장 기간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연구 무한으로 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송전탑이 서 있는 산의 등기부를 떼보면 송전탑 쓴 자리에 표가 딱 이렇게 돼 있다고. 또 지식도를 떼보면 네모 반대 표가 돼 있고 여기에 기간은 연구 이렇게 돼 있대요. 연구 무한으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지상권은 개인 사이에서는 많이 없어요. 주로 한국전력에서 많이 가 있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내려서 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돼 있죠. 아니하더라도 1항을 보니까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데 그 기간은 전조의 재단 존속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전조가 몇 조입니까? 280조죠. 그래서 아까 콘크리트 건물을 짓겠다라고 땅을 빌리면서 기간 안 정했다 하더라도 30년. 수목을 짓게 하겠다 몇 년? 30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항은 뭐냐면 지상권 설정 당시에 목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고 기간도 정하지 않았다. 이때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기간은 정하지 않았는데 목적물의 종류는 정했죠. 그러면 그 정한 종류의 재단 기간을 보장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기간은 안 정했지만 콘크리트 건물을 짓겠다고 종류는 정했잖아. 그럼 몇 년? 30년 해주면 된다고. 근데 기간도 정하지 않고 목적물의 종류도 안 정한 거예요. 그럼 몇 년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때는 몇 년? 15년이 되는 거야. 15년.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15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따져봐서 이렇게. 그래서 이 항이 그런 겁니다.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은 전조 2호. 전조 2호의 건물이 뭡니까? 갱고한 건물 이외의 건물이죠. 몇 년입니까? 15년이죠. 15년을 한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283조. 283조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대한 겁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어저께 우리가 임차권 하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잠깐 봤죠. 그거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갑의 토지를 을이 지상권을 설정해서 빌린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 근데 지상권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지상 건물이 현존하고 있더라. 그러면 지상권자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토지를 사용하기 싫다 이러면 어떻게 해? 건물 철거하고 땅 돌려주면 되겠죠. 근데 계속 토지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한 번 더 빌려주세요 이렇게 갱신을 청구. 그러니까 갱신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지? 기간이 만료가 돼야 됩니다. 만료가 뭐지? 만료. 읽어라. 만기가 돼서 끝났다 이렇게 이러면 되지. 료가 무슨 말입니까? 끝났다 이 말 아이가. 만기가 돼서 끝나면 만료고 그냥 끝나면 종료고 이러면 되지. 그러니까 종료는 개념이 큰 개념이야. 중간에 끝나도 종료고 만기가 돼서 끝나도 종료고 다 종료 아니야. 근데 종료는 큰 개념이고 만료는 아주 세밀하게 만기가 돼서 끝났다. 중간에 그러니까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해서 쫓겨나간다. 그때는 갱신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끝났다 할지라도. 그리고 끝날 당시에 지상시설물이 뭐라고? 현존하고 있어야 돼. 아무도 없으면 또 갱신 청구를 못하는 거야.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청구권이야. 청구권이기 때문에 청구를 받은 갑이 뭐를 할 수 있다? 선택을 할 수 있죠. 갱신을 해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갱신해주면 어떻게 해? 계속 사용하면 될 것이고 근데 거절을 해버렸다. 더 이상 땅을 못 빌려드립니다. 거절했다고. 거절을 했을 때 을이 갑보고 뭘 한다고? 그렇다면 당신 땅 위에 있는 내 건물을 사세요. 건물이 뭐예요? 지상물이죠? 그 지상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말이 청구권이 청구권이야, 행성권이야? 이거는 성질이 행성권이야. 이런 것들 헷갈려. 그러니까 청구권 내려놓고 또 행성권을 하니까 행성권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갱거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갱거지. 그래서 갱신을 청구해보고 거절을 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1항을 보니까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끊어주고, 그때 소멸한 경우를 줄을 치고, 그 소멸한 경우를 만료 이렇게 적어. 만료. 기간이 만료가 됐다. 만료가 된 경우에는 쭉 가서 현존 동안을 치고, 만료될 당시에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죠. 그때는 뭘 할 수 있다고?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항으로 내려서, 근데 지상권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끊고, 갱신을 허용했다, 거절했다. 갱신을 거절했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 밑에 줄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를 청구줄 치고, 밑에다 행성권 적고, 행성권. 행성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지. 행성권. 그거까지 보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구분지상권이 보이죠? 289조의 2 구분지상권 한번 봅시다. 구분이 무슨 말이에요? 구분. 구역을 나누어진 한 구역마다 지상권을 설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상권은 토지를 상하 구별 없이 통째로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구분지상권은 토지를 지하, 지표, 공중 이렇게 나눈 거예요. 나눠가지고 나누어진 일정 부분만 빌려 쓰는 것을 구분지상권이다. 구분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떤 이점이 있냐? 빌리는 사람은 내가 꼭 필요로 하는 공간만 빌려 쓸 수 있으니까 적은 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빌려주는 토지 소유자는 한꺼번에 여러 사람에게 땅을 빌려줄 수 있으니까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토지를 입체적으로 또 활용해서 좋겠죠. 그래서 인정된 제도가 구분지상권이다. 이 구분지상 제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번에 지하철 공사 이야기했죠. 지하철 공사 측에서 갑의 땅 밑으로 터널을 두고 싶다. 그럼 요금을 빌리면 되겠네.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3월 1일 날 여기에 터널을 개설하기로 합의하고, 그리고 등기를 마치면 이 부분만 사용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 구분지상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분지상권은 일반적인 지상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있죠. 먼저 등기를 할 때 반드시 사용 공간을 특정해서 등기해야 됩니다. 사용 공간을 특정을 해라. 그래서 어느 지점의 지하 25m를 가로 세로 30m를 99년간 사용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누가 보더라도 등기부를 보면 어느 지점을 사용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을 해주라 이 말이지.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은 수목 소유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수목 소유는 안 됩니다. 땅 밑에 뭐 나무를 심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그 다음에 3월 1일 날 두 사람이 합의를 하기 이전에 요 지하 부분도 또 한 명만 쓰는 게 아니야. 여러 명이 쓸 수 있죠. 지하 부분에 뭐 1월 1일부터 KT에서 강 케이블을 매설했고, 2월 1일부터 수도사업소에서 수도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월 1일 날 두 사람의 합의하에 공사를 시작해버리면 기존 사용권자가 피해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득권자 보호를 위해서 기존 사용권자가 있으면 그들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구분지상은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이제 터널이 개설돼 가지고 지하철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 위에다 뭐 100층짜리 빌딩을 지어보면 또 터널이 붕괴될 위험도 있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을 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널이 통과되는 지상에는 2층 이상 집을 지을 수 없다. 30톤 이상의 물건을 적게 수 없다. 이렇게 토지 소유권의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을 맺을 수 있고, 그 특약을 등기를 하면 이 제3자에게도 대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를 하면 대항이 발생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간이 뭐 99년, 100년 이렇게 되니까 땅의 주인이 몇 번씩 바뀔 거 아니야. 뭐 새로운 소유자가 집을 지으려 했을 때 지하철 공사 측에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뭐야, 2층 이상 집 못 짓는다 이렇게 대항을 할 수 있고, 약정을 하더라도 등기를 안 해놓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대항을 한다 못 한다, 대항을 못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여기까지가 구분지상권의 특징이다 이렇게 봅니다. 구분지상권. 그래서 읽어보면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 범위를 정하여 줄치고,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건물 기타 공작물 줄치고, 밑에다가 수목 X 적고, 수목이 지금 안 보이죠? 수목 소유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설정 행위로서 지상권 행사를 위하여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줄치고, 그래서 아까 2층 이상 집을 못 짓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항은 뭐냐면 제3자가 쭉 가서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말이 보이죠. 이미 그 토지상의 제3자가 이미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저 셋째 줄에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그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 사용권자에 있으면 전원 동의를 봐야 됩니다. 전원 동의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내려서 거기 구문지상권 해설해 보니까 방금 1번 뭐는 안 된다? 수목의 소유는 안 된다. 그리고 2번에 보니까 사용 공간을 특정해서 등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에 토지 소유권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한데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합시다.